안녕하세요. 사교육이 넘치는 세상에서 아이 교육시키느라 힘드시죠? 저 역시 그런데요. 늘 아이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사교육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가진 생각들을 오늘부터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.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. 오늘은 초등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. 과연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할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. 초등학생 부모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잖아요. 아예 아이가 중고생이라서 학과 공부에 무조건 열중해야 할 시기라면 되려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공부에 매진해야 하겠지만, 초등학생 부모라면 학과 공부 말고 취미활동이나 예체능에 대한 비용과 시간, 에너지 이런 걸 어떻게 쏟아야 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우리 종종 노출되잖아요.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보일 때 과연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데 우리 부모가 집중해야 할지, 아니면 부족한 것을 조금씩 채워서 어떤 빠지는 부분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늘 고민이에요. 두 가지 다 해주면 최고겠죠? 근데 사실 하나도 힘들잖아요. 부모인 우리도, 그리고 아이들도. 그래서 무엇에 더 투자해야 할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종종 와요. 저의 경우에는 아이의 부족한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에 늘 투자를 하려고 해왔어요.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나 에너지, 그리고 비용이죠. 항상 머릿속에 입시라는 게 결국에는 학생으로서 내 아이에게 12년간의 가장 큰 목표라는 거를 염두하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12년 이상 더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어쨌든 그 초, 중, 고 그 12년의 그 긴 시간을 아이가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아이의 잠재력을 그 기간 동안 끌어내 주려고 하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. 만약 우리 아이가 클 수 있는 키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수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최대치까지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. 누구도요. 가장 인위적이지 않은 어린 시절에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어떤 관심도나 잘하는 것을 살펴보면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만의 도드라진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것을 최대한 예쁘게 다듬고 성장시키는 게 굳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을 다듬고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이유에서 못하는 것보다는 좀 그 아이가 잘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편이에요. 큰아이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게 좀 많이 도드라진 편이에요. 이런 면이 최근 들어서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고학년이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관심이 폭증하잖아요. 학교에서도 아이 자신에게도 그런 시기인데
지금 딱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걸 앞두고 좀 좋아하는 게 명확한 편이어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은 없는 편인 것 같아요.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주, 블럭, 책 이런 거 좋아했어요.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그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좀 정교해지고 있다고 할까요? 예를 들어 블럭 중에서도 움직이는 로봇, 그 로봇의 팔의 움직임, 뭐 다리의 움직임, 그리고 과학 중에서도 물리계통, 뭐 영화든 책이든 복잡한 류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류,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이가 이제 성장할수록 아이가 좋아하는 게 좀 더 정교해지더라고요. 작은 아이는 큰 아이보다는 늦게 한 7살 그쯤에서 조금씩 특징이 드러난 편인데요. 축구를 시켜보니까 아이가 좀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꾸준히 그 아이의 그런 특징을 좀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지지해주고 좀 존중을 해주었더니 지금까지 그 열정이 지속되고 있어요. 그리고 아이도 이제 커갈수록 제법 주변에서도 좀 그런 아이의 특징을 언급해주고 알아봐 주니까 그 아이만의 어떤 개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40 중반이 돼서도 여전히 특징이나 개성이라고 말할 게 딱히 없어요.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런 좀 선명한 기호가 부럽기도 하거든요.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런 어렸을 때의 특징이 꼭 직업하고 연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가장 아끼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은퇴하고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으로 그 흥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유익한 방향으로 강화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. 그런 이유에서 이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보다는 아이가 잘하는 거, 아이가 좀 도드라진 거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교육 방향을 잡고 있어요.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죠.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그걸 채워주는 방향으로 이거 역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 아이 키우는 게 항상 그렇지만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는 없어요. 아이의 인생을 마치 그 TV에 예전에 인생극장처럼 스톱 시켜놓고 2번 살아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확인할 길도 없고요. 다만 저는 이런 이유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보였던 그 아이들만의 특징들을 잘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시간이 흘렀고, 지금도 여전히 그런 특징들을 잘 갖고 가고 있다고 할까요?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. 자기가 가진 특징이나 강점 같은 것들을요. 역시 그런 부분들이 또 아이들로 하여금 자존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뭔가 하나를 깊이 있게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아본 소중한 경험이잖아요. 그게 지금은 비록 한두 가지일지 몰라도요. 점점 더 커가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도
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공감이 좀 되셨나요? 오늘도 아이 학교하고 돌아오면 아이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기를 팍팍 살려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